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분석 코너에서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트마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트코인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비트마인은 생소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회사는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플레이어입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비트마인은 2013년 중국 베이징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창립자는 두 명인데 진커통이라는 사람과 우지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커통은 반도체 칩을 설계하던 엔지니어 출신이었고 우지안은 경제학을 전공한 투자자였습니다. 즉 기술과 자본이 결합해 만들어진 회사였습니다. 비트마인의 사업 모델은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전 세계 채굴자에게 판매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굴 장비를 팔면서 동시에 채굴자들이 모여 연합해서 채굴할 수 있는 채굴 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풀에 들어오면 채굴자가 혼자서는 얻기 힘든 안정적인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장비도 팔고 장비를 활용하는 플랫폼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비트마인의 CEO는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우지안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비트코인 캐시라는 암호화폐를 밀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부 갈등도 많았습니다. 결국 창립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CEO 자리는 교체되었고 현재는 기술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비트마인의 기업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효율적인 채굴 장비 개발,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전력 대비 성능이 뛰어난 장비를 만드는 것. 둘째, 데이터 센터 운영 확대, 장비를 직접 사지 않고도 비트마인의 데이터 센터에 장비를 맡겨 위탁하는 채굴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셋째, 암호화폐 생태계 확장입니다. 단순히 장비를 넘어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와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비트마인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벌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A식 채굴 판매기입니다. A식은 특정 용도에 맞게 설계된 반도체 칩인데요. 비트마인은 이 A식 칩을 탑재한 안티바이어라는 채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서 사실상 업계 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PC를 떠올리면 인텔 CPU가 가장 먼저 생각나듯이 채굴기를 떠올리면 비트마인의 안티마이너가 떠오르는 수준입니다. 둘째, 채굴풀 운영 수수료입니다. 비트마인은 안티풀이라는 세계 역대급 최대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얻은 보상을 나눠 갖고 그 과정에서 비트마인이 운영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즉, 플랫폼 수익 모델입니다. 셋째는 클라우드 및 위탁 채굴 서비스입니다. 내가 직접 장비를 설치하기엔 전기 요금이나 공간이 부담돼. 이럴 때 비트마인의 데이터 센터를 빌려 채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약만 하고 실제 장비 운영은 비트마인이 대신 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역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졌을까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비트마인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채굴 효율, 즉 전력 대비 성능에서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결국 누가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전기 요금을 싸게 확보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비트마인의 장비는 가장 낮은 전력으로 가장 많은 연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전 세계 채굴자의 선택을 이끌었고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을 독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트마인의 가장 큰 경쟁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채굴 전용 칩, 즉 ASIC을 대량으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쟁자로는 마이크로비티가 있는데 중국 기업으로서 워츠바이너라는 브랜드의 채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면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일부 가져갔습니다. 카난이라고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있는데 어벌런 마이너라는 채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큼 크진 않지만 상장사라는 점에서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이라는 경쟁사가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경쟁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경쟁사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비트코인 채굴 장비 시장은 사실상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회사가 들어와서 채굴기를 만들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도체 설계 기술입니다. 채굴 A식 칩은 고성능, 저전력, 특화 설계가 필요한데 이를 설계할 수 있는 팀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보통 반도체 회사들도 CPU나 GPU 개발에 집중하지 채굴 전용 A식은 규모가 작아 접근을 꺼리거든요. 둘째로는 파운드리 의존도입니다. 비트마인은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에 칩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공정을 확보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관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만 있다고 A식을 대량 생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셋째는 브랜드와 네트워크입니다. 채굴자들은 검증된 장비를 원합니다. 전 세계 대행 채굴업자들이 이미 비트마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끼어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장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지? 유지 보수는 누가 해주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 때문에 신생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비트마인은 완전한 독점 기업일까요? 완전한 독점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마이크로비티 같은 기업들이 점유율을 나눠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마인은 전체 시장 점유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채굴 장비에 한정하면 업계 표준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트마인은 절대 강자이지만 완전한 독점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삼성, 샤오미가 나눠 있는 것처럼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 전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1위와 2위 간의 격차가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비트마인의 경쟁력은 앞으로도 유지될까? 사실 채굴 시장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규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가 오는데 이때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상이 줄면 효율이 낮은 장비들은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가장 효율적인 장비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구조는 비트마인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성능을 갖춘 장비를 만들기 때문이죠. 기업을 분석할 때 과거와 현재만 보는 건 반쪽짜리 분석입니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봐야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는데요. 한번 비트마인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트마인이 단순히 채굴기 회사로만 머무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마인은 이미 다음과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진출입니다. 비트마인은 채굴용 A식을 만들며 쌓은 칩 설계 기술을 인공지능 연산 칩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이나 머신러닝 연상에 특화된 A식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장악하고 있지만 A식 기반 효율성의 강점을 가진 비트마인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 산업 강화입니다. 앞으로 채굴뿐 아니라 클라우드 연산 스토리지 같은 영역까지 손을 뻗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 하드웨어 판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채굴 생태계 서비스 확장입니다. 채굴 장비를 단순히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 최적화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로 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굴기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삼각 구도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마인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채굴 수익성이 좋아지고 더 좋은 장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코인 가격이 곧 비트마인의 매출과 직결되게 됩니다. 둘째는 에너지 비용 안정화입니다. 채굴은 전기료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채굴 산업 전체가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성능이 뛰어난 장비를 가진 비트마인이 큰 수혜를 입겠죠. 세 번째는 정책적 수용성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적이고 제도권 내 활동으로 인정한다면 대규모 투자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비트마인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마인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째는 정책적 규제 리스크입니다. 암호화폐 채굴은 전력 소모가 많아 환경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2021년 채굴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도 환경 문제를 이유로 채굴 규제를 강화한다면 비트마인의 주요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술 변화 리스크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채굴 방식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과 같은 방식으로 넘어간다면 채굴 장비의 수요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은 POS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채굴기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셋째는 시장 집중 리스크입니다. 비트마인의 매출 대부분은 여전히 비트코인 채굴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부족합니다. 만약 비트코인 시장이 위축된다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앞서 말했듯 마이크로비티 같은 경쟁사가 점유율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만약 파운드리에서 비트마인보다 경쟁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면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투자자 여러분께 비트마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트마인은 단순한 장비 제조업체를 넘어 암호화폐 산업의 체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비트마인의 매출이 뛰게 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도 급락합니다. 즉, 비트마인은 코인 시장의 사이클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 비트마인은 순수한 암호화폐 베타 플레이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비트마인은 성장하고 시장이 위축되면 비트마인은 타격을 입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사업 확장에 성공한다면 단순한 코인 사이클 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겠죠. 오늘은 비트마인 이야기를 통해 코인 채굴 시장까지 가볍게 둘러보았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며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죠. 앞으로도 돈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